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겠죠? 문제 181번.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밑줄 근음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 1898년 강무 2년 대한제국식이네요. 종로 광장에서 관민공동회 개최되었다. 박정영 등 정부 대신은 물론이고 각계 각층의 백성이 모인 군중대에서 6가지 건의문을 채택하여 황제에게 올리도록 하였다. 그 중에는 뭐라고 하죠? 헌의 6조라고 하죠? 헌의 6조. 간민공동에서 주장한 내용들이죠.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탐관오리를 모두 쫓아내자. 이건 동학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동학의 패전개혁 내용입니다. 1번 질문은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전국재정은 탁지부에서 책임가는 정부의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서 할 것. 책임가는 고위 관료를 임명할 때는 이런 뜻이 되겠죠. 조약은 각부 대신과 중추의장이 합동 난을 서명 다음에 시행할 것. 왕이 마음대로 사인하지 말란 얘기야. 그러니까 다수의 신하들의 의견을 참작해서 서명해달라 이런 뜻입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82번. 자, 대한제국의 강무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옛것을 근본으로 하고 새로운 것을 참작한다는 9번 신참의 원칙을 맞습니다. 9번 신참 꼭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것, 황실재정을 담당하는 내장원의 기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황실주도의 개혁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렇죠. 재정 확보를 위해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토지 소유권을 보장하는 문서인 지계를 발행한 지계 밑줄 긋습니다. 이걸 근대적 토지대장, 대개 처음에 많이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예, 강무개혁, 즉 대한제국의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 토지대장을 만들기 위해서도 토지 측량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한제국 시기에 토지 측량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토지 측량 기사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온 내용들이 토지 측량 기사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양전사업을 해서 토지 측량 기사까지 미국에 데려올 정도로 열의를 보였다. 4번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제도의 근대화를 껴안고 교육 이국조서를 반포했다. 이건 아까 했던 갑오 2차 내용의 지추 그 중에 하나인 재판소를 설치했다. 즉 사법재판소를 설치했다. 지방간의 권한을 축소하고 사법재판소를 신설하였다. 갑오 2차 내용입니다. 강무개혁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어때요? 하나 암기하는 게 다 풀리죠? 183번. 문제가 좀 빨라졌죠? 네. 하나만 암기되어 있으니까. 자료에 나타난 정부에 대한 정책의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종래에 양전처럼 농지의 비척이나 가옥의 규모를 조사하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전국 토지 일체에 대한 조사를 목표로 지질과 산림, 천택, 수풀과 해변, 도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나아가 전국 토지의 정확한 규모와 소재를 파악하는 한편 소유권을 확인해주기 위해 지계를 발행하는 사업을 지계 밑줄 긋습니다. 지계 대한제국에 관련된 근대적 토지대장. 설명 옳지 않는 것. 양지야문에서 양전사업을 착수했다. 맞죠? 조사한 토지의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하였다.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작성한 것은 1910년대 토지조 사업입니다. 일제강점기입니다. 이것은. 이건 구분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지계의 암을 지계를 발급했다. 러일전쟁 발발 이후에 일본의 간섭으로 중단되었다. 그렇습니다.
문제 184번. 1번 184. 울릉도와 독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곳을 고르세요. 1번 일제는 청일전쟁 중에 신해만의 고시를 통해 독도를 불법적으로 자국 영토를 편입했다. 틀린 지문이 있죠? 청일전쟁이 아니라 러일전쟁 중에, 또는 연도로 치면 1905년에 시네마현으로 자국 일본의 시네마현으로 편입하고 말았다. 뭐라고 표현해요? 다케시마. 일본명 한자로 죽도라고 그러죠. 죽도라고 했다. 두 번째, 조선 현종대 안영복은 일본으로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사과받아왔다. 누구에게? 스시마 도주에게. 전통적인 문제.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숙종. 3번, 대한제국의 정부는 칙령을 반포하여 울릉도를 군으로 승격시키고 독도를 관할구역안에 포함시켰다. 네, 대한제국 칙령 41호라고 합니다. 대한제국 칙령 41호. 네, 울릉도를 군으로, 섬도자입니다. 섬을 갖다가 군으로 승격시켰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대한제국 정부는 이 법률을 울릉도 시찰위원회 임명하다. 너무 유치한데? 네. 1902년, 1903년 이 법률을 아까 했던 거죠. 여기 시찰원, 감독관리사. 이게 한 5년 전에 기출 문제예요. 이거 구분하라고. 근데 최근에 이렇게 말장난 계속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902년 시찰원, 1903년 감독관리사. 구분. 뭐죠? 고종임금이 간도의 관리를 파견했다는 얘기는 간도는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5번.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옳은 것만 고르세요. 이건 선생님 기본서에도 나와 있고 여러분들 자료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언제든지 출제될 수 있다. 기본적인 부분을 꼭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본의 은주시청합기, 일본의 책입니다. 일본의 삼국저방제도, 일본의 태전강 지령 전부 다 독도 우리 땅에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네마현 고지는 아까 방금 얘기했던 요겁니다. 일본 진해 영토로 편입한 거기 때문에 진해 거라고 우기는 거고, 나머지 지금 1, 2, 3번 전부 다 우리 조선의 땅이라고 표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억, 니은, 지긋 이거 말고도 별도로 또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제 186번. 다음 중 1904년 2월에 체결된 한일 의정서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기 바랍니다. 한일 의정서. 가장 적절한 것. 한일의정서와 한일협정서가 같은 연도거든요. 1904년도에. 이게 계속 처음에 출제될 겁니다. 네. 한일의정서, 한일협정서, 가영포조약, 그 다음에 을사늑약 순서거든요. 이렇게. 가스라 데프트, 영일동맹, 보충수조약. 이런 식으로. 자, 한일의정서, 한일협정서에 관련된 부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군사기지 사용권을 가져가겠답니다. 이렇게. 고문관을 파견하겠답니다. 애들이. SM 스티븐슨하고
메가타를 파견하겠답니다. 이건 예교 고문, 여기는 재정 고문. 재정 고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1905년에 화폐 개혁을 하는 과정들이죠, 이렇게. 예. 자, 군사기지 같은 것들을 사용하겠다, 한반도를. 뭐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의정서의 핵심 내용들이라 봐야 되겠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1번. 한국 정부의 법령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둬야 됩니다. 예, 행정에 관련된 부분, 행정. 예, 이게 이제 정미 7조약이라 보통 얘기하죠. 정미 7조약. 또는 한일 친협약이라고 그러죠. 이때 행정권이 박탈됩니다, 우리나라에. 이때 차관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차관을 전부 다 일본인으로 임명합니다. 장관은 전부 다 우리 조선 사람으로 임명합니다. 근데 실권을 주지 않고 이네들에게 다 실권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미 7조약은 가장 대표적인 행정권 박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대한정부는 일본 정부가 추천한 애국인 한 명을 예교 고문으로 삼아 예부에 용빙하여 예교에 관한 중요 사물을 일체 요겁니다. 한일 협정서 스티븐슨 얘기입니다. 틀렸죠? 3번 지문. 제3국의 침해나 혹은 내란으로 인하여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영토의 보존에 위험이 있을 경우는 일본 제국 정부는 속히 정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네, 이겁니다. 이미 군사기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합니다. 한일 의정서입니다. 일본군이 주둔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왜일까요? 우리나라를 병참기지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병참기지로. 왜일까요? 앞에 문제가 하나 있죠, 여기에. 러일 전쟁 발발이 일어나죠. 러일 전쟁 발발이 일어나죠. 이때 고종이 하는 게 뭔가? 이 사이에 들어갈 게 뭔가요? 고종의 중립선언을 하죠. 우리는 러시아 편도 일본 편도 손을 들지 않겠다고 얘기한 게 고종의 중립선언입니다. 이때 일본 애들은 이런 고종의 중립선언과 관계없이 의정서를 발표해서 우리 땅을 하나씩 야금야금 먹어가는 과정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4번.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안수하는 임무를 담당하고 한국 정부는 지금부터 일본국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겠다고 서로 약속했다. 을사조약 11월. 그래서 답은 3번. 이 전체를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187번으로 갈게요. 문제 좀 지우겠습니다. 자, 문제 187번. 자, 사료가 갈수록 길어지죠, 지금. 다음 보기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에 대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계기가 된 사건. 그러나 슬프도다. 저 개를 뒤집어도 못한 이른바 우리 정부의 대신이라는 자들은 자기 일신의 영달과 이익이나 바라면서 이업에 겁먹어 머뭇대거나 벌벌 떨며 나라를 팔아먹는 도적이 되기를 감수했던 것이다. 아, 4천년의 강토와 5천년의 사직을 다른 나라에게 갖다 바치고 2천만의 국민을 타국의 노예가 되고만 하다. 아, 원통한 지고, 와, 분한 지고, 우리 2천만 타국인의 노예가 된 송포에 살았는가 죽었는가. 단군 기자일의 4천년 국민정신이 하룻밤 사이에 망가고 말 것인가. 원통하다 동포여. 을사내력에 대한 민정관의 을사늑약에 대한 비분관계. 민정관의 유서입니다. 유서를 쓰고 자결을 벌였죠. 이게 지금 민정관의 유서 내용입니다. 을사늑약, 즉 1905년
11월 6일 고르면 되겠는데, 그죠? 네. 네. 잠시만요. 법의 사설이 발표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군요. 그럼 을사늑약을 골라야 되겠군요. 네. 보겠습니다. 1번. 친러 성향의 내각이 수립되어 러시아의 정치적 간섭이 강화되고 열강 이권 침탈도 심해졌습니다. 네, 이거 아간 파천을 계기로 된 거고요. 2번. 러일 전쟁 승리 이후에 일본은 대한제국의 예의권을 박탈하는 조약을 체결하여 대한제국을 일본의 부호국으로 두고 말았습니다. 네, 이것 사건 전에 일어난 을사늑약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죠. 3번. 헤이그 특사 파견을 문제 삼아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하고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하는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건 1905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건 1907년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연도가 맞지 않습니다. 총리신 이한영과 조선통감 대라우치 사이에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건 1910년 국권 피탈에 관련된 부분. 우리나라의 주권이 지금 사라지기 시작하죠. 주권이 피탈되는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188번. 통감부 지배시기에 시행된 정책을 옳지 않은 것은? 통감부 지배시기에 시행된 정책으로 옳지 않는 것. 보시죠. 우리가 1905년에 을사늑약을 맺죠.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예우권이 박탈되겠죠. 그리고 1906년이 되면 일본 애들은 우리나라에 통감부를 우리나라의 남산에다가, 서울에 있는 남산에다가 설치하게 됩니다. 통감에 의해서 통감부가 우리 조선을 통치하는 시대가 왔다는 뜻이야. 조선의 통치. 1906년입니다. 을사늑약은 1905년, 통감부는 1906년에 대한 얘기입니다. 통감부 지배시기에 시행된 정책을 옳지 않는 것. 그러면 1905년 전, 그 다음에 1910년에는 우리가 총독부가 설치된다고. 5년, 6년 전 것, 그 다음에 10년 이후 것은 정답이 될 수. 걸로 안 되면 되겠지, 그걸. 옳지 않은 거니까. 백동화 및 엽전을 신화폐로 교환하는 화폐정리 사업. 1905년이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레가타.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통감은 1906년에 설치되기 때문에. 네. 아주 디테일한 문제입니다. 쉬운 듯 하면 디테일한 문제. 역시 7급답습니다. 7급 문제는 쉬운 듯 하면서도 난이도를 그냥 조절해놨습니다. 2번. 내장원이 가졌던 홍삼 전매와 역전토 수입을 국고로 기속시켰습니다. 홍삼 전매 1908년. 일본 농민의 이주와 토지 수탈을 지원하고자 동양척식 주식회사 1908년. 줄여서 우리 보통 동척. 아까 잠깐 언급했지. 1904년에 일본 애들이 항무지를 개간하겠다고 요구하자 우리가 만든 게 보안해. 또 4년 되면 1912년 일본 애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해서 우리나라 전 국토의 40%를 강탈해 갔다. 4년 간격에 계속 물어본다. 1908년, 1912년. 일본 애들은 자국 내에서, 일본 본토 내에서 우리나라에게 통치자금을 보내지 않는단 말이야. 우리가 일본 애들 입장에서 우리 조선 땅에서 그 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항무지 개간, 동양 척식 주의, 식민지 회사에 행하는 경제정책을 척식이라고 하거든요. 동양이란 말은 회사 이름이죠. 척식은 아까 식민지 정책 행하는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가옥 증명 규칙을 제정해 매매 저당 등의 법적 기초를 마련했다. 이건 1906년.
예, 주로 7급에 나오는 게 이제 토지 가옥 증명 규칙 연도가 뭡니까? 여러분 1906년. 7급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9급에는 지금까지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선생님 7급 저는 안 보고 9급만 보는데요. 그런 게 어딨어. 7급 기출이 9급에 내려오는데 9급 문제가 7급에도 나오는데 관계없어 봐야 돼. 189가 있습니다. 문제 189. 가와 나 자료에 나타난 사건사에 있던 사실로 옳지 않는 것. 블렁크. 네, 우리 9급의 핵심 문제. 가로넣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보죠. 우리 국무의 원수를 생각하면 민비를 얘기합니다. 명성황후. 이미 이를 갈았는데 참혹한 일이 더하여 우리 부모에게 받은 머리털을 풀베어. 단발령입니다. 이건. 명성황후하고 그죠? 명성황후 암살. 단발령. 네, 두 가지 나오고 있죠. 네. 이걸 계기로 일어난 게 뭐냐고 물어보죠. 이거 을미의병이죠. 을미의병. 몇 년? 1895년. 두 번째, 군사장 허이는 이 정도만 봐도 그래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안 읽어봐도 됩니다. 이건 정미의병입니다. 연도는 1908년. 만든 게 뭐죠? 13도 창의군. 13도는 우리 고종임금이 대한제국 때 우리 행정구역을 개편합니다. 13도로요. 창의군이니까 뭐죠? 의병이죠. 농민병이죠. 이때 이인영 허이라는 사람이 서울 진공작전을 펼치죠. 실패합니다. 실패하고 난 다음에 실패하고 난 이후에 정미의병이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일본에도 우리에게 남한 대토벌 작전을 펼칩니다. 즉 오늘 전라도 지역의 젊은 친구들은 초토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얘들 성장은 의병이 될 거고 얘들 농사를 지면 불량미가 올라갈 것이라는 거야. 이 모든 원인들은 이쪽 제기다. 또 그때 당시도 의병 숫자가 전라도 쪽 병력이 덜 많았다고 이렇게 분포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일본인들이 분석을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너무 잔인한 방법이죠. 남자아이들 죽인다는 건 뭐 앞으로 성장할 걸 대비해서 앞으로 의병이 될 걸 대비해 죽인다는 거잖아요. 잔인한 방법입니다. 그럼 1895년하고 1908년 사이 이거 사실로 옳지 않는 거네요. 볼게요. 1번 예교권이 박탈되고 통관모가 설치됐다. 1905년. 1번은 맞겠다. 두 번째 고종이 강제로 퇴위하고 군대가 해산되었다. 이거 1907년. 다 이게 포함되죠. 그죠? 정미의병이 1908년이니까. 그 다음에 안중근이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이토 히로부미 1908년. 1909년. 안중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다. 어디서? 하얼빈에서. 답은 몇 번이야 그럼 이거? 3번. 답은 3번. 헤이그에서 이상설, 이준, 이종을 특사로 파견했다. 1907년. 헤이그 특사 파견 3사. 1907년. 답은 3번. 봐요. 블렁크 문제를 몇 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끊임없이 블렁크 문제는 출제될 거란 얘기입니다. 자, 106페이지로 한 페이지 넘겨 보겠습니다. 106페이지. 페이지 106페이지 문제 190번. 문제 190번 보겠습니다. 자, 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가. 이 목적은 한국의 부패한 사상과 습관을 혁신하여 국민을 유신케 하여 쇠퇴한 발육과 산업을 개량하여 사업을 유신케 하며 유신한 국민이 통일연합하여 유신한
자유문명국을 성립케 한다고 말하는 것으로서 그 깊은 뜻은 열국 보호하에 공화 정치의 독립국으로 함의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헌병대 기밀 보고서 내용입니다. 가해가 무슨 단체냐, 신민의 얘기입니다. 되게 좀 어려운 주문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보통 신민이라면 어떻게 어느 정도 몇 글자만 보더라도 내용이 팍 나와야 되는데, 예, 되게 어려운 단어들만 모아놨습니다. 일본 헌병대 기밀 보고서 내용입니다. 자, 이 신민에 대한 설명을 가장 어려운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한반도 내 독립운동의 한계에 부딪혔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신민회는 해외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합니다. 네. 특히 서간도, 북한도, 연해주 여기를 중심으로 주로 이루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고종이 퇴위하자 의병 투쟁에 앞장섰다. 이건 정미의병. 아까 1908년 입헌 군지 수립을 목표로 하였다. 신민회는 최초 우리나라의 공화정을 주장했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공화정이란 투표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대표를 선출하는 방식을 갖다 우리는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국호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있죠. 민주공화국이다.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국민의 참정권, 즉 투표라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 대표를 뽑는 방식을 공화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신민회라는 단어가 있죠. 신민회. 입헌 군주제. 군주도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즉, 일명 군주권의 제한이 오고 있죠. 군주권에 대한 제한이 나타나고 있다. 이걸 입헌 군주제. 처음 주장한 단체는 독립협회. 신민을 처음 주장한 단체는 아까 했다시피 신민회. 요거 1번, 2번, 3번을 잡아볼게요. 정치 발전사를 쭉 잡으시면 돼요. 네. 전제 군주국가. 왕이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권한을 다 가져가는 것. 우리 초기 국가들이 나타난 현상들이죠. 전제 군주제들. 이렇게 발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정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발전합니다. 이렇게. 전제 군주제, 입헌 군주제, 공화정 이런 식으로. 이 정도는 우리 정치 파트에서 가장 기본으로 배워야 할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오적 암살단을 조직했다. 이건 이제 나철 오기요. 오적 암살단. 나철 오기요. 5명의 우리의 적이 있다는 거죠. 즉, 을사늑약에 총뿌리를 들여다가 일본 애들이 무서워서 서명한 애들이 있다는 얘기. 서명한 애들이. 열나치는 이한용 같은 사람들, 이지용, 권중현 등 이런 사람. 이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주장했던 을사늑약의 책임자들 암살하자 나철 오기요 같은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근세의 경제, 사회문화. 근세의 사회, 경제문화 보겠습니다. 106페이지죠? 같이. 근세의 사회, 그 다음에 경제, 사회, 그 다음에 문화. 다 섞여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를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근세. 조선시대를 얘기합니다. 근세라고 하는 것은. 자, 보겠습니다. 다음 경제적 구국운동의 설명을 가장 옳은 것을 고르세요.
남자는 담배를 끊고 부녀자들은 비녀, 가락지, 반지를 얘기합니다. 가락지 등을 팔아서 민족 언론 기관에 다양한 액수의 돈을 보내며 호응하였다. 이는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빌린 차관 1,300만 원의 액수를 상환하여 경제적 독립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191번. (1907년에) 있었던 국제 보상운동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 1번. 조만식이 중심이 되어. 조만식 선생이 나오면 이건 물산장려운동이에요. 어디에서? 평양에서. 이유는 일본 애들이 관세 철폐를 하려고 하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이건 1920년대 초반입니다. 전 국민이 참여했느냐 물어봐. 항상 아니요. 아니요. 사회주의자들은 불참하거나 또는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 정도는 기본 중에 기본. 조만식에 대한 얘기. 두 번째 질문. 대한매일신보 등의 적극적 홍보에 힘입어 전국적으로 확산됐다. 예,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언론이 되게 많은 홍보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다. 3번. 총독부의 탄압과 방해를 실패했다. 총독부가 아니고요, 통감부. 우리가 울산늑약을 통해서 통감부가 설치되죠. 언제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라를 빼앗기고 난 다음에 죄송합니다. 총독부가 이게 나와야 된다. 통감부, 총독부.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4번. 일제는 화폐정리 사업을 위하여 이 운동의 확산을 막으려 했다. 국제보상운동은 1907년이고요. 화폐정리 사업은 1905년입니다. 네. 일본인 메가타.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와서 문제 참 좋은데요? 아, 역시 경관부군요. 네. 역시 난이도가 쉬운 듯 하면서 문제가 좀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인 흐름을 다 알아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문제 192번. 다음 선언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슬프다. 돌이켜 전 일을 생각하면 사나이의 이력으로 옆에 내를 누르려고 구설을 빙자하여 여자는 안에 있어 밖의 일을 말하지 않으며 오로지 밥하고 옷 짓는 것만 알라 하니 어찌하여 신체 수족 이목이 남자와 다름없는 한 가지 사람으로 깊은 방에 처하여 다만 밥과 술이나 지으리요. 도금에 구규를 진피하고 신학을 시행함이 우리도 옛것을 버리고 새것을 따라 타국과 같이 여학교를 실시하고 각각 여아들을 보내어 각항제주와 규칙과 행세하는 도리를 배워 이후에 남녀가 일반 사람이 되게 하자. 1908년 여권 선언문입니다. 예, 선생님 책에도 이미 나와 있고요.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기출 사료입니다. 이게 나온 지 한 5년 된 것 같은데, 대략 5년 전후에. 예. 되게 그때 당시 뜬금없는 문제를 나와서 되게 안 좋다고 되게 평가받았던 문제인데 지금 경관부에 또 나왔습니다. 이게 일반직에 나왔던 거예요. 일반직 국어에 나왔던 것들이 지금 경관부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 제가 경찰 간부 후보 문제를 보고 그냥 깜짝 놀랐던 부분이 책 말고요. 선생님 어차피 문제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안 좋은 문제 같은 전형이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가 잘 다루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일종의 난이도 조절용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야, 니네들 이거 다 100점 맞을 수 있어? 이거거든요.
자, 옳지 않은 거.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여권 선언이다. 맞아요. 근대적 여권 선언은 맞아요. 예, 이게 주로 이제 북촌 마을 사람들이거든요. 북촌에 살고 있는 여인들이 주로 했거든요. 밑에 나왔네요. 서울 북쪽 양반 부인들의 뜻을 이렇게 발표했다. 맞습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여학교가 세워진 배경이 되었다. 근대적 여학교는 처음에 1886년에 오늘날의 이하여고입니다. 일명 이걸 이하학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하여고입니다. 언덕 위에 하얀 집, 그 유명한 종로에 가면 이하여학교가 종로 쪽에 세워진 이유는 예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일부러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예교관들이 머무는 공간들에 얼마든지 활동이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공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양회가 독립신문, 항성신문에 발표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찬양회가 이분들이 찬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죠. 여성들이 북촌의 여성들이 찬양회라는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순성여학교를 만들었죠. 순성여학교를 얘네들이 해서 우리 부녀자들의 자본으로 세운 최초의 근대적 여학교다. 예전에 답이 이거였어요. 일반 9급에 나올 때는 5년제에 나올 때는 요거 답이었고 이번에 이걸로 답을 만들었어요. 문제를 약간 응용해서 만들었는데 이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런 문제 내야 되나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도 이게 좀 약간 지엽적인 것들이거든요. 여성의 뭐 운동에 대한 부분은 참 좋긴 하지만 약간 지엽적인 부분 잘 다루지 않는 거 우리 역사에서 그런 부분들 난이도 저질른 것 같습니다. 자, 됐고요. 193페이지 가죠. 193번. 문제 193번. 다음 중 개학이 언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 1번 항성신문은 국한문 혼용으로 발간, 시리아 방송 대국을 게재하였다. 맞죠? 2번 순한글로 간행된 제국신문은 창간 이듬해 이인직이 인수하여 친일지로 개편되었다. 순한글로 간행된 신문. 제국신문이 이인직 인수한 게 아니고요. 만세보가 원래 천덕에서 만들었던 신문들이죠. 이게 오세창 선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문이죠. 오세창과. 그리고 이인직이 이걸 인수하죠. 자금난이 겪어요. 자금난. 이인직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 친일 성향을 띠게 되죠. 그리고 자기는 거기다가 혈흔우라는 글을 갖다 연재하기 시작하죠. 이렇게. 자기가 인사하고 자기 글을 올렸던 대표적인 인사가 이인직이죠. 친일적 개편을 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죠. 제국신문이 아닙니다. 제국신문은 1908년부터 1910년 사이에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편찬해둔 신문입니다. 구분하시면 됩니다. 2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3번 독립신문은 순한글 영문판 발행하였다. 근대적 지식보호가 국민, 민권, 사상을 구체했다. 그대로입니다. 우리나라 최초 신문은 한성순보는 관보의 성격을 띠었고 10일에 한 번씩 한문으로 발행하였다. 그래서 순자가 한성순보의 이 순자가 이게 열을 순자입니다. 한자로. 그런 거야, 순보니까. 10일에 한 번씩 발행된 신문이다. 근데 이게 이제 폐간됐죠? 폐간된 이유는 갑신정변 때문에. 신문을 만들어낸 윤정기가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한성순보가 폐간되는 이유가 기계고장이에요, 기계고장.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자, 194번. 문제 194번.
자, 밑줄 친 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그 종점이 되는 초량은 부산이 있죠. 초량 등은 혹시 그럴 수도 있으므로 개의할 것이 없으나 중간 장시나 향촌의 참에는 화물이 풍부하지 않고 탑승객이 많지 않은데 어찌 그 부지로 20만 평이나 쓰는가. 이는 일본인이 식민계략이니 중략. 또한 본 철도 선로가 완성되면 물산 제조와 정치상 사업이 진보하여 얼마간 확장될 면이 있겠으나 일본의 식민 욕심은 이 때문에 더욱 절실해질 것이다. 초량이라는 단어대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부산이니까. 일명 뭐죠? 경부선입니다. 네. 경부선, 경의선은 전부 다 연수는 1905년, 1906년이고요. 네. 러일 전쟁에 물자를 수송하게 하는데 원활하게 해서 만드는 것들이 오늘날 경부선, 경의선이다 보시면 되겠죠. 지금 경부선은 살아있죠. 우리가 매일 부산까지 기차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 군영철도 명목으로 개통됐다. 맞죠? 러일 전쟁의 군용이었죠. 부서를 위해 한성전기회사가 설립되었다. 부서를 위해서. 한성전기회사는 전차입니다. 전차. 네.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역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서울에 시속 10km 정도 아주 되게 느린 속도로 이렇게 도로 위에 지금처럼 지하로 다니는 게 아니라 도로 위에 있는 것들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미국의 콜브란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그 다음에 부설 과정에서 한국인의 토지와 가옥이 강압적으로 압수되었다. 일본은 부설에 따른 각종 이권을 획득하고자 군사적 위협을 가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강제성을 띤 역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이런 철도역들이 되게 부지를 되게 많이 차지하고 있죠. 이때 일제강점기 시기에 강압적인 힘을 빌려서 민간인 용기를 전부 택지를 전부 다 이렇게 아주 저렴한 가격이나 아주 강조를 밀어내고 독차지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 철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시간상 오늘은 여기까지 풀이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독립운동사, 그죠? 독립운동사하고 그 다음에 독립운동사 충분히 다 끝날 것 같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앞에 또 모의고사 형식으로 나가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나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나가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